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타이완 엘리베이터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신베이시에는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산샤 옛거리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이 우르르 늘어서 있어 사진이 잘 나오는 명소로 인기가 높죠. 2010년 8월 14일 오후 4시경 산사 옛거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검은색 옷과 꽃무늬 바지를 입은 48세 여성 첸씨가 5층 요양병원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착각해 5층이 아닌 6층 버튼을 잘못 누르고 말았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첸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층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철문의 앞이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건물의 6층은 상가가 아니라 가정집이었거든요. 집주인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약 40cm 공백을 두고 미닫이 철문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죠. 하필 그날은 집주인이 철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첸씨가 미처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죠. 첸씨는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문과 철문 사이 40cm 남짓한 공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첸씨는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빈손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때문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버튼은 철문 밖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막대기 같은 써먹을 만한 물건도 보이지 않았죠. 첸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6층으로 와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죠. 첸씨가 갇힌 건물은 5층에 요양병원이 있고 1층부터 4층까지 조그만 상가가 입점한 커뮤니티형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영업이 종료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드나들어서 금방 구출될 것이라 생각했죠. 또 6층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무조건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첸씨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나는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밖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죠. 시간이 좀 지나자 첸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앉거나 몸을 굽힐 수도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몇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서있자 피가 몰리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 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몇 시간이 더 흐르자 무릎, 발목, 허리 가릴 것 없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오랜 시간 화장실에 가지 못한 상태라 소변까지 마렵기 시작했지만 자세를 바꿀 수가 없어 선체로 소변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첸씨는 비명을 지르며 눈앞에 있는 철문을 쥐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인가 선체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게 반복하면서 첸씨는 여기가 어디인지 왜 자신이 갇혀 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저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엘리베이터 문은 열리지 않았죠. 첸씨가 갇힌 지 6일째가 되던 날 2010년 8월 20일 저녁 9시경 76세의 장씨 노인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층수를 착각해 6층 버튼을 잘못 누르고 말았죠.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첸씨가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첸씨를 보고 깜짝 놀란 장씨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첸씨를 남겨둔 채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씨 노인은 가까스로 진정한 후 경비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시체가 튀어나왔다. 장씨 노인의 말처럼 첸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일 동안 엘리베이터와 철문 사이에 갇혀 물 한 방울 밥 한 톨도 먹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선 상태로 사망한 것이었죠. 부검 결과 사인은 굶주림과 탈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첸씨가 사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경찰들은 건물 CCTV를 통해 첸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첸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것과 건물 5층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상태라는 걸 알아냈죠. 사실 요양병원은 첸씨가 사라진 실종 당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동네 인근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진행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첸씨를 찾지 못했죠. 경찰이 동네를 뒤지는 동안 첸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층에 고립된 상태로 끔찍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았으니까요. 소식이 전해지자 실종 직후 CCTV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 측과 가족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실종자 행적만 제대로 쫓았어도 첸씨가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망한 다음에야 찾아냈냐는 지적이었죠. 그것도 수색 과정 중에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가 층수를 착각해서 우연히 찾아낸 것도 문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첸 씨가 생전에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 다녔고 그때마다 병원을 탈출해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번에도 집에 돌아간 줄 알았다고 해명했죠. 가족들 역시 최근 요양병원에서 병실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첸 씨가 몹시 언짢아 있던 터라 병원에 있기가 싫어서 자발적으로 나간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첸 씨의 경우 치매 증상 자체가 그리 심하지 않아 평소에도 간병인 없이 자유롭게 외출을 했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라도 간 줄 알았다는 답변이었죠. 최종적으로 첸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6층에 철문을 설치했던 집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철문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당시 집주인은 철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죠. 이에 타이완 검찰은 철문이 첸 씨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집주인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죠. 현장 테스트 결과 사고가 일어난 건물 자체가 방음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6층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경우 아래층인 5층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갇혀있던 5일 동안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건물 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를 한 사람은 없었죠. 6층 집주인은 치매 노인이 본인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는 바람에 죽은 것인데 왜 자신에게 책임을 묻냐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피해자가 충분히 구조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라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피해자는 사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물 내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첸 씨가 갇혀있는 6일 동안 건물 내에서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5층에 요양병원이 있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이상한 말을 떠드는 경우가 덜어 있어 첸 씨의 마지막 구조 요청 역시 이런 소음 중 하나라고 여겼다고 답했습니다. 고인이 구조를 요청하였는데도 사망에 이른 상황을 받아들인 타이완 법원은 2012년 집주인의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첸 씨의 유가족들에게 70만 타이완 달러 하나 약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빨리 발견되었다면 충분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첸 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직후 타이완 내에서는 중국병이 옮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중국병이란 중화권 국가에 만연히 있는 타인에게 병적일 정도로 무관심한 습성을 말하죠. 실제로 중화권 국가에서는 누군가가 눈앞에서 죽어나가도 신고하거나 나서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독한 무관심 문화는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역사적 경험과 사회배경이 투영된 결과로 봐야겠죠. 무관심병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언론을 통해 각종 캠페인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남 돕다가 피 본다는 인식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데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요. 대형 건물도 아닌 6층짜리 건물에서 며칠 내내 괴이한 소리가 나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 산시성 시안시에서는 고장으로 운행이 30일 동안 중단되었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조사 결과 사망자는 해당 아파트 15층에서 혼자 살고 있던 43세 여성 우씨였습니다. 이 여성은 1월 30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오작동되는 바람에 10층과 12층 사이에 끼인 채 갇혀버렸죠. 곧바로 정비사가 출동했지만 이들은 안에 아무도 없냐고 물어본 뒤 안쪽에서 대답이 없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접수 시 승강기 문을 열고 사람이 갇혀있는지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우씨가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순간 기절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요. 수리 기사들은 엘리베이터 고장 원인은 내부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곧 명절이 시작되니 부품이 도착하기 전에는 수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문 앞에 고장 종이를 써붙인 채 철수해버렸습니다. 곧 우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춘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에는 대규모 귀성객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식적인 연휴만 7일이며 길게는 3주간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정비사들이 30일 만에 엘리베이터 문을 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결국 우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탈수와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엘리베이터 수리가 재개되면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전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귀 기울였다면 예방하고 구조할 수 있던 사건들이라, 또 피해자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망한 일들이라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완 엘리베이터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